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. 혹시 어떠한 그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내가 자력구제라 그러죠. 막 그 사람을 끌어낸다거나, 그랬을 때 이게 허용되는가 하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사례냐면요. 건물을 이렇게 관리권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건물이 있었나 봐요. 그런데 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뭐 용역이라 그러죠. 이렇게 철거할 때 가보면 그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냈다라고 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. 어떨 것 같으세요? 가끔 이런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게 되고 실제 우리도 좀 헷갈리죠. 이게 불법을 점유하는데 그걸 불법적으로 끌어냈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보호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.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. 아직까지 구독, 좋아요 못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우리 대법원은요. 건물을 무단으로 불법 점유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그것도 건조물 침입죄가 되고 또 그 불법 점유한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. 조금 이상하시죠? 사실관계를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.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건조물에 대한 그 점유 및 업무를 개시한 경우를 하더라도 그 점유나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졌다면, 아주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건조물 침입죄에 또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러한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 수단으로 몽둥이 들고 가서 쫓아내고 이러는 거, 폭력적 수단으로 그 점유 및 업무를 해제 내지는 배제한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, 그 다음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교란시키는 자력구제다. 그래서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행사돼야 된다. 이게 대법원의 그 취지입니다. 이 사례는요, 특수 건조물 침입, 그 다음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그 피고인들 5명에게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원심에서 한 것을 확정한 건데요. 이것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그 관리권 분쟁 중인 상대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니까 갈등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막 쇠파이프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갖고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서 쫓아내고 그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. 1심에서 그리고 2심에서는 이들에게 각 징역 3, 4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요.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의 침입,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그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 이게 건조물 침입죄가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퇴거해라 라고 하는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되겠죠. 그쵸?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어떤 형법상 문제가 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이 된다. 예를 들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형사상 절차를 밟는다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 건조물 침입 행위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그 공사 현장에 대해서 경비라든가 관리 업무를 하는 거, 이것이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이 되느냐.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를 개시하고 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보호해야 되느냐. 이걸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 된 거였죠. 그런데 우리 대법원도 1심, 2심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보호받을 권리라고 하는 건데요. 재판부에서는 건조물 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정당한 권한,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게 아니다. 설령 그 행위가 불법 점유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하면 이것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. 또한 그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인 그 업무라고 하는 거, 이게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.
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, 절차적 하자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어떤 반사회성 행위를 띠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자체의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된다.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. 결국은 우리 대법원의 이 판례의 내용은 그 현 점유자의 점유가 민사상 불법 점유고 현 점유자에 대한 민사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자는 민사소송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집행 절차에 의한 그 권리를 실현해야 되지 이렇게 자력구제를 하는 건 안 된다. 이렇게 자력구제로서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 또 업무방해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취지다라고 했습니다.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월세도 안 내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임대인이 이거는 남의 그 집을 임차해서 월세도 안 내고 사람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랬을 때 그냥 거기 안에는 짐을 드러내야 되나요? 라고 하는 상담도 들어오고 제가 그런 사건도 처리를 하는데요. 그것도 자력구제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. 정당하게 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고 소송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.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